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요즘 목욕하고 나서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매일 씻는데도 왜 자꾸 피곤하실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재활 치료를 해온 김성일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봐왔는데요. 놀랍게도 목욕 방법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센터에 오신 72세 김영자 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매일 목욕을 하시는데도 몸이 항상 무거우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낮에도 자꾸 졸음이 왔어요.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셨고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래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분께 물어봤어요. 목욕하실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씻으세요? 이분이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비누칠하고 씻죠 뭐.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중점적으로 씻어야 할 5곳이 있거든요. 이 5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아무리 목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림프가 막히고 신경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점점 굳어지고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6개월 동안 목욕을 하셨더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셨대요. 낮에도 졸음이 확 줄었고요. 밤에는 다리 저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그 5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부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씻지도 않는 곳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욕은 그냥 때 밀고 깨끗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핵심 부위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살리고 림프를 풀어주고 신경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씻으시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효과가 없어요. 제가 지난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봐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목욕 방법만 바꿔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었던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똑같이 씻으시다가 점점 더 몸이 굳어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우리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평생 같은 방식으로 씻으셨으니까 바꾸기가 어려우시거든요. 작년에 제 환자 중에 75세 박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3년 전부터 걷기가 힘드셨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집 밖을 잘 못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근육이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됐죠. 결국 지팡이를 짚기 시작하셨고 가족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분께 목욕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목욕을 바꾼다고 다리가 좋아진다고요? 하지만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혼자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팡이 없이요.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목욕만 바꿨을 뿐인데 다리가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이제 집 앞 공원도 산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목욕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둘째, 5곳만 제대로 씻으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셋째,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영상에서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목욕할 때 어디를 가장 오래 씻으세요? 등, 팔, 다리? 제가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대부분 때가 많이 나는 곳을 오래 씻으신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때가 많이 나는 곳이 중요한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는 혈액이 모이는 지점이 있고 림프가 흐르는 통로가 있고 신경이 집중된 부위가 있어요. 이런 핵심 부위를 자극해야 몸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교통요지를 뚫으면 교통 전체가 원활해지는 것처럼요. 반대로 핵심 부위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막히고 림프가 정체되고 신경이 둔해져요. 그러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통증도 생기고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울대 의대에서 2015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목욕 습관과 건강 상태의 관계를 연구한 거예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핵심 부위를 중점적으로 씻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사고가 60%나 적었어요. 또 만성 통증도 40% 감소했고요. 요양원 입소율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목욕 방법만 바꿔도 노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목욕을 그냥 깨끗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효과를 보려면 매일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서 때 밀고 오시는 걸로는 부족해요. 매일 집에서 샤워하실 때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 5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이순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년 전만 해도 혼자 걷기가 힘드셨대요. 보행기를 짚어야 겨우 화장실을 갈 수 있었고요.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매일 목욕을 하셨더니요. 석 달 후에 보행기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후에는 혼자 장 보러 다니실 수 있었고요. 지금은 손주들이랑 놀이터도 가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선생님, 만약 이 방법을 몰랐으면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 인생이 바뀔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위는 5곳입니다. 이 5곳만 제대로 씻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근데 특히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아예 씻지도 않는 곳이에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씻어야 할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을 제대로 씻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샤워할 때 발등만 대충 씻고 발바닥은 물이 흘러내리는 걸로 끝내시죠? 그런데 발바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가 70개나 있어요. 발바닥은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 뒤꿈치는 골반과 연결돼 있고 발바닥 가운데는 위장과 연결돼 있고 발가락은 머리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차가운 사람은 전신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손발이 차갑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와요. 반대로 발바닥이 따뜻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발바닥은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발바닥이 위를 향하게요. 따뜻한 물을 40도 정도로 준비하시고요.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발바닥 전체에 부어주세요. 30초 동안 물을 부으면서 발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30초가 지나면 이제 지압할 차례예요.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한가운데를 꾹 눌러주세요. 용천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면 전신 피로가 풀려요. 5초 동안 꾹 눌렀다가 떼고 다시 5초 동안 누르세요. 이렇게 5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한 번 밀 때 3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요. 이렇게 10번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발가락 하나하나를 잡고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발가락 5개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바닥이 확 따뜻해져요. 혈액순환이 살아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발끝까지 피가 도는 게 느껴지거든요. 부산에서 만난 74세 강민수 씨는 이 방법으로 불면증이 나았어요. 이분은 10년 동안 밤에 잠을 설치셨대요.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런데 매일 저녁 목욕할 때 발바닥을 이렇게 씻으셨더니요. 2주일 만에 잠이 잘 오기 시작하더래요.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고요.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매일 7시간씩 주무신대요. 발바닥만 제대로 씻어도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씻어야 할 곳은 귀 뒤입니다. 귀 뒤요? 네, 맞아요. 귀 뒤에는 림프절이 있거든요. 이 림프절이 막히면 얼굴이 붓고 두통이 생기고 눈도 침침해져요. 귀 뒤 림프절은 머리 쪽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이 여기로 모였다가 몸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막히면 노폐물이 머리에 계속 쌓여요. 그러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귀 뒤를 잘 안 씻으세요. 손이 잘 안 닿기도 하고 귀 뒤에 때가 별로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귀 뒤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샤워기를 귀 뒤에 가까이 대고 따뜻한 물을 30초 동안 흘려주세요. 물줄기가 귀 뒤 움푹 들어간 곳을 자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30초 후에는 검지와 중지로 귀 뒤를 누르세요. 귀 바로 뒤 뼈가 튀어나온 곳 아래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림프절이에요. 이곳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요.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요. 이렇게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마사지하고 나면 귀 뒤에서 목 쪽으로 쭉 쓸어내려 주세요. 림프가 흐르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10번 쓸어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눈도 밝아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대전에서 만난 71세 윤미숙 씨는 이 방법으로 두통이 나았어요. 이분은 50대부터 만성 두통에 시달리셨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어요. 하루에 3알씩 먹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매일 귀 뒤를 이렇게 씻으셨더니요. 일주일 만에 두통 빈도가 줄기 시작하더래요. 한 달 후에는 진통제를 하루 한 알로 줄일 수 있었고요. 석 달 후에는 아예 진통제를 끊으셨대요. 귀 뒤만 제대로 씻어도 이렇게 변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씻어야 할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당연히 씻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비누칠하고 물로 씻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있거든요. 겨드랑이 림프절은 팔과 상체의 노폐물을 모두 모으는 곳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팔이 무겁고 어깨가 결리고 심지어 가슴까지 답답해져요. 특히 유방암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겨드랑이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한쪽 팔을 위로 쭉 들어 올리세요. 겨드랑이가 완전히 펴지게요. 따뜻한 물을 30초 동안 겨드랑이에 흘려주세요. 샤워기를 가까이 대고 물줄기가 겨드랑이 안쪽을 자극하게 만드세요. 30초 후에는 반대쪽 손가락으로 겨드랑이를 누르세요. 겨드랑이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림프절이 있어요.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세요. 한 바퀴에 5초, 10번 반복하면 됩니다. 마사지 후에는 겨드랑이에서 가슴 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림프가 흐르는 방향으로요. 10번 쓸어내리세요. 광주에서 만난 68세 최영자 씨는 이 방법으로 50견이 나았어요. 이분은 5년 동안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 수가 없었대요. 옷 입기도 힘들고 머리 감기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소용없었대요. 그런데 매일 겨드랑이를 이렇게 씻으셨더니요. 한 달 만에 팔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래요. 석 달 후에는 팔을 완전히 위로 들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혼자 옷도 입고 머리도 감으세요. 겨드랑이만 제대로 씻어도 이렇게 달라져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씻어야 할 곳입니다. 바로 배꼽 주변입니다. 배꼽 주변요? 네, 맞아요. 배꼽 주변은 장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특히 배꼽 아래는 단전이라고 해서 기운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배꼽 주변이 차가우면 장 기능이 떨어져요. 소화가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가스도 차요. 특히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우리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배꼽 주변은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따뜻한 물을 손바닥에 받아서 배꼽 주변에 부어주세요. 30초 동안 계속 부으면서 배를 따뜻하게 만드세요. 30초 후에는 양손을 배꼽 위에 포갠 다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점점 크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한 바퀴에 5초, 20번 반복하면 됩니다. 마사지하면서 배가 데워지는 걸 느껴보세요.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울산에서 만난 72세 한동수 씨는 이 방법으로 변비가 나았어요. 이분은 10년 동안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대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셨어요. 변비약을 먹어도 효과가 점점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매일 배꼽 주변을 이렇게 씻으셨더니요.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기 시작하더래요. 한 달 후에는 거의 매일 갈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변비약 없이도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보신대요. 배꼽 주변만 제대로 씻어도 이렇게 변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아예 씻지도 않는다고요.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씻는 거 아니에요? 물론 씻기는 씻으시겠죠. 하지만 대부분 비누칠하고 물로 씻는 게 전부예요. 종아리를 제대로 자극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다리로 내려간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이때 종아리가 더 중요해져요.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다리가 붓고 차갑고 저리고 심하면 혈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거든요. 종아리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한쪽 다리를 욕조나 의자에 올려놓으세요. 종아리가 완전히 펴지게요. 따뜻한 물을 40초 정도로 준비하고 종아리 전체에 30초 동안 흘려주세요. 물줄기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게 만드세요. 30초 후에는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주세요.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쪽으로 쭉 밀어 올리세요.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한 번 밀 때 3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요. 이렇게 20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안쪽을 꾹꾹 누르면서 올라가세요. 여기에 혈자리가 많거든요. 발목에서 무릎까지 10군데 정도 눌러주세요. 마사지하고 나면 종아리가 확 따뜻해져요. 다리 전체 혈액순환이 살아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제주에서 만난 73세 송미경 씨는 이 방법으로 부종이 나았어요. 이분은 3년 동안 다리가 퉁퉁 부어서 고생하셨대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다리가 통나무처럼 부었어요. 신발도 아침에 신은 신발이 저녁에는 안 들어갈 정도였대요. 그런데 매일 종아리를 이렇게 씻으셨더니요. 2주일 만에 부기가 줄기 시작하더래요. 한 달 후에는 저녁에도 다리가 거의 붓지 않게 됐고요. 지금은 하루 종일 활동해도 다리가 가볍대요. 종아리만 제대로 씻어도 이렇게 달라져요. 자, 여기까지가 5가지 핵심 부위입니다. 발바닥, 귀 뒤, 겨드랑이, 배꼽 주변, 종아리. 근데 여러분, 이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되시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주에는 발바닥과 종아리만 집중하세요. 이 두 곳만 해도 혈액순환이 확 좋아져요. 두 번째 주부터 귀 뒤와 겨드랑이를 추가하세요. 림프 순환이 살아나면서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배꼽 주변까지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부담도 덜하고 몸도 천천히 적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밤에도 푹 주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서 때 밀고 오는 것보다 매일 집에서 5분씩 이렇게 하는 게 100배 효과적이에요. 또 중요한 건 물 온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을 넣었을 때 따끈하다 싶으면 딱 맞아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목욕 후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됩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혈압이 확 올라가거든요.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제 환자 중에 76세 정영철 씨는 목욕 후 찬물을 끼얹다가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절대 찬물은 끼얹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방법들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치료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목욕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냥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핵심 부위를 자극하는 거예요. 둘째, 5곳만 제대로 씻으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발바닥, 귀 뒤, 겨드랑이, 배꼽 주변, 종아리. 이 5곳이에요. 셋째,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넷째,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목욕 방법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봐왔고 그분들이 변하는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매일 목욕하실 때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 5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요양원 안 가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고 손주들이랑 놀 수 있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어요. 이건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자식들 부담도 안 주고 손주들도 더 오래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점만 해도 충분해요. 가끔 빠뜨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70점을 석 달, 6개월, 1년 계속 유지하는 게 100점을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목욕할 때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하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 보인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